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레입니다. 오늘은 뭔가 엄청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한국사 5000년, 서민들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와, 5000년이라니. 이거 완전 한국판 어벤져스 엔드게임급 스케일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가 역사를 바꿔. 이런 느낌으로 오늘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못 본 서민들의 진짜 삶과 웃음, 눈물, 그리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화려한 왕관을 쓴 왕, 멋진 갑옷을 입고 말을 타는 장군, 아니면 조선시대 드라마에서 이 나라의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멋진 대사를 날리는 양반들 아닐까요? 근데 진짜로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주인공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이에요. 왜냐고요? 왕은 명령을 내리고 장군은 전쟁을 지휘했지만 그 명령을 현실로 만들고 나라를 실제로 굴러가게 한 건 바로 서민들의 땀과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국시대의 백제의 의자왕이 이 성 엄청 화려하게 지어야 해 라고 명령했다고 쳐요. 근데 그 성 누가 지었을까요? 왕이 직접 망치 들고 돌을 쌓았을까요? 아니죠.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석공 아저씨들이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면서 땀 흘리고 허리야 하면서 퇴근길에 막걸리 한 사발 들이켰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백제의 그 멋진 성도, 지금 우리가 경주에서 보는 불국사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서민의 역사. 화려한 궁궐과 전쟁의 이면에 숨겨진 땀과 웃음,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 섞인 진짜 이야기예요. 이거 완전 서민 역사의 히든 카드 아니에요? 그리고 서민들은 그냥 노동만 한 게 아니에요.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전통을 이어가고 심지어 유머와 드립까지 뿌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고대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이 생선 어제 잡은 거야. 신선하다니까 하면서 물건을 팔 때 그 흥정하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아줌마 이거 너무 비싸요 하면 뭐래, 이게 고대 명품이야 하면서 농담 주고받았을 거예요. 이 장면 완전 현대판 오늘의 장바구니 홈쇼핑 아니에요? 이런 서민들의 유쾌한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가 즐기는 K 콘텐츠의 뿌리가 됐다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고려시대에 불교가 성행했잖아요. 왕들이 불교로 나라를 빛내자 하면서 큰 절을 지었지만 그 절의 기와를 굽고 불상을 조각한 건 서민 장인들이었어요. 지금 경주나 부여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정교한 불상들 하나하나 손으로 깎은 거예요. 이 장인들 아마 작업 끝나고 오늘도 수고했네 하면서 동네 친구들이랑 소주 아니 막걸리 한 잔 기울였을 거예요. 이게 뭐냐? 완전 고려판 아틀리에 아니에요? 서민들의 손끝에서 나온 예술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늘 중심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타고 왜군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그 거북선을 만든 목수들, 군량미를 나른 농민들, 심지어 전쟁 중에도 논밭에서 쌀을 키운 안악들은 누굴까요? 바로 서민들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같은 명대사를 날렸다면 서민들은 우리 쌀 적에게 주지 마라 하면서 나라를 지켰어요. 이거 완전 조선판 매드맥스 분노의 논밭 아니에요? 서민의 역사는 단순히 고생담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문화를 만들고 심지어 드립까지 치면서 역사를 풍성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시장에서 장돌뱅이들이 전국을 돌며 물건을 팔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물건만 판 게 아니라 마을마다 소식도 전하고 가끔 이 마을 쌀값 올랐다 같은 최신 정보를 공유했죠. 이게 뭐냐? 완전 조선판 트위터 아니에요? 이런 서민들의 활약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즐기는 빠르고 스마트한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서민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도 줘요. 서민들은 늘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유머와 창의력으로 버텼어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쌀을 수탈해가고 세금을 엄청 걷어갔잖아요. 근데도 서민들은 시장에서, 마을에서 몰래 모여서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1919년 3.1운동,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왕이나 양반이 아니라 시장의 아줌마, 농부 아저씨, 학생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면서 일어선 거예요. 이거 완전 근대판 스파르타쿠스 자유의 외침 아니에요? 이렇게 서민들은 5000년 동안 한국사의 모든 순간에서 주인공이었어요. 교과서에는 왕들의 이름,
전쟁의 날짜만 나오지만 그 뒤에는 항상 서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쌀을 키우고 집을 짓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드립을 치면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왕 이름 외우기 귀찮아 하시지 말고 이 시절 서민들은 뭐 했을까? 상상해보세요. 그럼 역사가 훨씬 재밌어질 거예요. 자, 이제 서민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 알았으니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서민의 역사는 단순한 고생담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만든 뿌리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조상님들 어떤 드립을 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고대라 하면 기원전 2333년쯤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운 때를 떠올리시면 돼요. 단군 할아버지가 홍익인간 모두를 이롭게 하자 라고 멋지게 선언했죠. 근데 이 선언 누가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왕이나 귀족이 논에 내려가서 쌀을 심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평범한 농사꾼 아저씨들이었어요. 이 시절 서민들은 농사가 삶의 전부였어요. 쌀, 보리, 콩 이런 작물들을 키우면서 나라의 밑바탕을 다졌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논으로 나가 나무로 만든 농기구 들고 흙을 파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땡볕 아래 땀 뻘뻘 흘리면서 오늘도 힘들다 하다가도 저녁에 논밭에서 자라는 벼 보면 그래, 이게 내 보물이야 하며 웃었을 거예요. 쌀 한 톨이 지금으로 치면 비트코인 하나만큼 귀했어요. 이거 완전 고조선 쌀의 제국 아니에요? 농사꾼 아저씨들 진짜 대단했어요. 고조선 시절엔 아직 현대처럼 트랙터도 비료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연이랑 손잡고 비 오는 날은 좋아, 논에 물 들어간다 하면서 춤이라도 췄을 거예요. 그 쌀이 나라의 기본이 됐어요. 왕이 밥을 먹고 군대가 힘을 내고 심지어 외국이랑 교역할 때도 그 쌀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없었다면 고조선도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논밭의 어벤져스 아니겠어요? 그리고 농사꾼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대에도 시장이 있었어요. 고조선이나 삼국시대 초기에 마을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았죠. 특히 시장의 MVP는 누굴까요? 바로 아줌마들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시장 한복판에서 아줌마가 이 생선 어제 강에서 잡은 거야. 신선하다니까 하면서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손님이 아줌마 이거 너무 비싸요 하면 뭐래, 이게 고대 명품 생선이야 하면서 농담 던지고 둘 다 깔깔 웃는 장면. 이거 완전 고대판 홈쇼핑 아니에요? 지금 사시면 쌀 한 말 덤으로 드려요.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 시장 아줌마들 진짜 똑똑했어요. 당시엔 돈이 흔하지 않아서 물물 교환으로 거래했거든요. 예를 들어 쌀 한 자루를 생선 2마리랑 바꾸거나 콩 한 바구니를 도자기 항아리랑 맞바꾸는 식이었죠. 근데 가끔 이번엔 쌀 없는데 다음에 갚을게요 하면서 외상 장사도 했어요. 이게 뭐냐? 완전 고대판 네이버페이 아니에요? 신용경제의 시작인 거죠. 이 아줌마들 그냥 물건 판 게 아니라 마을 경제를 쌕쌕 돌린 셈이에요. 그리고 시장은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소식을 나누고 웃고 가끔은 사랑 이야기도 꽃피웠죠. 예를 들어 시장에서 쌀 팔던 아저씨가 생선 파는 아줌마한테 저번에 준 쌀 맛있었어요? 하면서 살짝 눈웃음 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고대판 로맨틱 코미디 아니에요? 이런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가 고대 한국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또 재밌는 건 이 농사꾼들이랑 시장 아줌마들이 그냥 일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화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농사 짓다가 힘들 때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췄어요. 올해도 풍년이야 하면서 손잡고 원을 그리며 춤추는 장면 상상해보세요. 이게 고대 축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줌마들이 물건 팔면서 농담 던지고 가끔 손님들이랑 즉흥적으로 이야기꾼이 돼서 옛날 이야기를 풀어냈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가서 판소리 같은 멋진 문화로 발전하는 씨앗이 된 거죠. 근데 이 서민들 힘들 때도 많았어요. 농사꾼들은 비가 안 와서 논이 마르면 큰일 났네 하면서 걱정했고, 시장 아줌마들은 물건이 안 팔리는 날엔 오늘 좀 썰렁하네 하면서 한숨 쉬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서로 도우면서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하며 웃었죠. 이게 서민들의 힘이에요. 고대 한국이 튼튼하게 뿌리 내린 건 바로 이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 고대 서민들의 삶,
오늘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먹는 김치, 이거 고대 서민들이 겨울에 먹을 걸 보존하려고 만든 거예요. 쌀이랑 채소를 발효시켜서 김치를 담갔던 그 기술, 지금 전 세계가 김치짱 하면서 따라 하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농담 던지던 그 유쾌한 분위기, 지금 우리나라의 인터넷 밈이나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완전 고대 드립의 부활 아니에요? 자, 고대 서민들의 땀과 웃음 어땠나요? 농사꾼 아저씨들이 쌀 한 톨에 담은 정성, 시장 아줌마들이 물물 교환으로 돌린 경제, 이게 고조선과 삼국시대의 뿌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대가 이렇게 활기찼다면 삼국시대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전쟁이 터지고 나라들이 서로 내가 짱이야 하면서 경쟁할 때 서민들은 또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이거 완전 삼국지 서민 에디션 아니에요? 여러분, 삼국시대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말을 타고 쾅쾅성을 공격하거나 신라의 화랑들이 멋지게 나라를 지키자 외치는 장면? 맞아요.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를 놓고 치열하게 싸운 시기예요. 근데 이 화려한 전쟁 뒤에 진짜 나라를 지탱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평범한 서민들이에요. 전쟁은 왕들이 일으켰지만 그 전쟁을 뒷받침하고 나라를 굴러가게 한 건 농부 아저씨, 안악내, 장인 아저씨들이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고구려에서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 징역이다 하고 군대를 이끌 때 그 군대가 먹을 쌀, 군량미는 누가 준비했을까요? 바로 농민 아저씨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논에서 쌀을 키우고 그 쌀을 자루에 담아서 또 전쟁이야? 쌀 언제 먹나 하면서도 징집된 아들들이나 군대에 쌀을 보냈어요. 이 쌀이 없었으면 아무리 대왕이 멋진 작전을 짜도 군대는 배고파서 싸울 힘을 잃었을 거예요. 이거 완전 고구려 쌀의 힘 아니에요? 근데 농민들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터지면 마을 안악내들도 바빠졌어요. 예를 들어 신라의 화랑들, 그 멋진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하면서 훈련받을 때 그들이 입을 옷, 먹을 밥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마을 아줌마들이에요. 이 아줌마들 아침부터 부엌에서 불 피우고 쌀밥 짓고 옷감 짜서 화랑들한테 보냈어요. 상상해보세요. 아줌마가 화랑들 밥 잘 먹고 힘내 하면서 커다란 솥에서 밥을 푸는 장면. 이거 완전 신라판 급식 아줌마의 전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화랑들도 그 멋진 포즈 못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삼국시대 서민들, 전쟁 속에서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특히 장인 아저씨들 진짜 대단했어요. 예를 들어 백제의 성을 지을 때 돌을 깎고 나무를 다듬은 건 이름 없는 목수랑 석공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성벽 덕분에 백제가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죠. 또 고구려의 철갑옷이나 신라의 청동검, 이런 무기들도 장인들이 밤낮으로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만들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장인 아저씨가 이 칼? 진짜 명품이야 하면서 새로 만든 검을 햇빛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거 완전 삼국시대 장인의 프라이드 아니에요? 근데 이 서민들, 전쟁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세금이 늘어나고 농민들은 쌀 다 내놓으라니 우리 먹을 건 뭐야 하면서 한숨 쉬었죠. 또 마을 젊은이들이 군대에 끌려가면 안악내들은 우리 아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절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포기 안 했어요. 서로 도우면서 이번 전쟁만 끝나면 다시 평화롭게 지낼 거야 하며 버텼죠. 이게 서민들의 진짜 힘, 끈질긴 생존력이에요. 그리고 삼국시대 서민들, 전쟁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농민 아저씨들이 군량미 나르던 길에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번 전쟁 우리 쌀로 고구려가 이기면 좋겠다 하면서 막걸리 한 잔 나누며 농담했을 거예요. 또 시장에서 아줌마들은 물건 팔면서 이 생선 화랑들 먹이면 힘난다니까 하면서 손님들이랑 깔깔 웃었을 거예요. 이 유머, 이 웃음이 삼국시대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완전 삼국시대 서민의 드립전쟁 아니에요? 삼국시대 서민들은 문화도 만들었어요. 특히 신라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서민들이 절을 짓고 불상을 만들었어요.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멋진 불상들, 누가 만들었을까요? 왕이 조각칼 들었을까요? 아니죠. 서민 장인들이었어요. 이 장인들 돌을 깎으면서 이 불상 진짜 잘 만들면 우리 마을도 복 받겠지 하며 정성을 다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장인 아저씨가 불상의 미소를 깎으면서 이 표정 나보다 더 멋지네 하며 혼자 키득거리는 거예요.
이 불상들 지금도 경주에서 보면 감동적이죠. 이거 완전 신라 장인의 아트 스튜디오 아니에요? 그리고 서민들은 전쟁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켰어요. 예를 들어 백제 마을에서 전쟁 때문에 쌀이 부족해지면 이웃끼리 우리 집 쌀 좀 나눠줄게 하면서 서로 도왔어요. 신라에서도 아낙네들이 모여서 화랑들 옷 같이 짜자 하며 밤늦게까지 바느질했을 거예요. 이 팀워크, 이 단결력이 삼국시대 서민들의 진짜 파워였어요. 이거 완전 삼국시대 서민의 어벤져스는 아니에요? 이 삼국시대 서민들의 노력, 오늘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한류, K 콘텐츠의 뿌리도 여기서 시작됐어요. 삼국시대 서민들이 불교 받아들이고 절 짓고 노래 부르던 그 창의력이 나중에 K-드라마, K-팝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끈질긴 생존력, 전쟁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 DNA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그래 해보자 하며 일어서는 힘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거 완전 삼국시대 서민의 레거시 아니에요? 자, 삼국시대 서민들의 생존기 어땠나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쌀을 나르고 밥을 짓고 불상을 깎으며 나라를 지탱한 이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삼국시대가 이렇게 치열했다면 그 다음 고려시대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이 좀 잦아들고 서민들의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웃음, 어떤 드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거 완전 고려 서민의 컬처쇼 아니에요? 여러분, 고려시대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청자 도자기? 불교의 화려한 사찰? 아니면 드라마에서 왕들이 짐의 뜻을 따르라 하며 멋진 대사 치는 장면? 맞아요. 고려 918년에서 1392년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뒤를 이어 한반도를 하나로 묶은 시기예요. 전쟁도 있었지만 삼국시대보다는 좀 평화로워지면서 문화가 팍팍 꽃피었죠. 그리고 이 문화의 주인공은 역시 서민들이에요. 왕이나 귀족들이 문화 만들자 했지만 진짜 그걸 현실로 만든 건 평범한 농부, 아낙네, 장인들이었거든요. 고려시대는 불교가 나라의 중심이었어요. 왕들은 불교로 나라를 빛내자 하면서 큰 절을 짓고 불경을 베꼈었죠. 근데 이 절 누가 지었을까요? 불경 누가 필사했을까요? 바로 서민들이에요. 예를 들어 경주나 개성에 있는 그 웅장한 사찰들 돌 하나하나 깎고 기와 굽고 목재 다듬은 건 서민 장인들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장인 아저씨가 이 기와 진짜 명품이야 하면서 햇빛에 반짝이는 기와를 자랑스럽게 쌓는 거예요. 이거 완전 고려 장인의 아트 갤러리 아니에요? 그리고 서민들은 그냥 노동만 한 게 아니에요. 불교를 진짜 자기 삶에 녹여냈어요. 마을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축제도 즐겼죠. 대표적인 게 팔관회라는 축제예요. 이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불교 의식을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완전 고려판 울트라 코리아였어요. 상상해보세요. 마을 아줌마들이 화려한 한복 입고 자 팔관회 간다 하면서 가족들 데리고 절로 가는 거예요. 절 마당에 선 사람들이 북치고 춤추고 올해도 풍년이야 하면서 웃음꽃 피우는 거죠. 이 축제 서민들이 없었으면 그냥 조용한 의식으로 끝났을 거예요. 서민들의 에너지가 고려 문화를 반짝반짝 빛나게 했어요. 근데 고려 서민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드립의 성우자였어요. 이때 유행한 고려가요라는 노래들 귀족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서민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예를 들어 청산별곡이라는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웃네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데 이거 완전 서민들의 감성 폭발 아니에요? 산 좋고 물 좋아 근데 내 사랑은 어디 갔나? 하면서 사랑 타령, 인생 타령을 노래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농사짓다 힘들 때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청산별곡 부르면서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이거 완전 고려판 BTS Love Yourself 아니에요? 서민들의 노래가 지금 K-팝의 뿌리가 된 거라고요. 그리고 고려 서민들 이야기꾼으로도 대박이었어요. 마을에선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저녁에 모여서 옛날 이야기, 전설, 농담을 풀어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왔는데 하면서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호랑이 꼬리 잡고 춤췄지 하며 터트리는 농담. 이거 완전 고려판 스탠드업 코미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마을에서 마을로 퍼지면서 고려 사람들이 힘들 때도 웃을 수 있었어요. 이 드립력 진짜 서민들의 슈퍼파워였어요. 고려시대 서민들 경제에서도 활약했어요. 농사꾼들은 여전히 쌀, 보리, 콩을 키웠고
시장은 더 커졌어요. 개성 같은 큰 도시의 시장에선 아줌마들이 이 채소 오늘 아침 딴 거야? 하면서 물건을 팔았죠. 그리고 장돌뱅이 아저씨들, 이 사람들은 전국을 돌면서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쌀을 개성에서 팔고 생선을 해안 마을에서 사오는 시기였죠. 상상해보세요. 장돌뱅이 아저씨가 이번에 부여에서 가져온 도자기 진짜 예술이야? 하면서 손님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고려판 아마존 프라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물건과 함께 소식, 이야기, 유머까지 퍼뜨렸어요. 근데 서민들 힘든 때도 있었어요. 고려시대에도 세금이 많아서 농민들이 또 쌀 내놓으라니 우리 먹을 건 뭐야? 하며 한숨 쉬었죠. 또 귀족들이 땅을 독차지하면서 서민들 삶이 팍팍해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포기 안 했어요. 마을에서 서로 우리 쌀 나눠 먹자 하며 도왔고 축제 때 모여서 그래 힘들어도 웃자 하며 춤췄어요. 이 끈질긴 낙천주에 고려 서민들의 진짜 매력이에요. 이 고려 서민들의 문화, 오늘 우리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어 고려 가요의 감성, 그 애틋한 가사들은 지금 K-드라마 OST의 뿌리예요. 청산별곡의 내 사랑 어디 갔나 타령이 지금 드라마에서 너 없이 못 살아 하는 명대사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팔관회 같은 축제의 에너지, 이게 지금 BTS 콘서트에서 팬들이 떼창하는 그 열정의 원조라고요. 또 고려 서민들의 드립력, 지금 우리나라 유튜브, 틱톡에서 터지는 밈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완전 고려 드립의 대장 아니에요? 자, 고려시대 서민들의 문화 어땠나요? 팔관회에서 춤추고 고려가요로 사랑 타령하고 시장에서 드립 날리며 나라를 빛낸 이 사람들이 진짜 스타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려가 이렇게 문화로 꼽혔다면 그 다음 조선시대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교가 나라의 중심이 되고 서민들의 삶이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드라마에서 양반들이 이놈, 감히 하면서 한복 휘날리는 장면? 아니면 한양에 번쩍이는 궁궐? 맞아요. 조선 1392년부터 1897년은 유교를 기반으로 나라를 세우고 세종대왕 같은 멋진 왕들이 한글을 만든 시기예요. 근데 이 화려한 무대 뒤에서 진짜 나라를 지탱한 건 누구였을까요? 역시나 평범한 서민들, 특히 농사꾼 아저씨들이었어요. 조선시대는 농사가 나라의 심장이었어요. 서민들의 삶은 논과 밭에서 시작해서 농과 밭에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상상해보세요.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나무쟁기 끌고 소랑 함께 논으로 나가는 거예요. 으색! 오늘도 힘내자! 하면서 쌀, 보리, 콩을 심고 땡볕 아래 땀 뻘뻘 흘리며 김 메고 저녁엔 휴! 오늘도 살아남았다!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쌀 한 톨이 조선의 모든 걸 움직였어요. 왕이 밥 먹고 양반이 공부하고 군대가 훈련하는데 필요한 게 다 이 쌀이었거든요. 이거 완전 조선 쌀의 제국 아니에요? 근데 이 농사꾼 아저씨들 그냥 쌀만 키운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엔 농사 기술도 엄청 발전했어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 때 만든 농사직설이라는 책, 이거 농사꾼들한테 이렇게 심으면 쌀 더 많이 나온다 같은 꿀팁을 알려준 거예요. 농민들은 이걸 읽고 오, 이 방법 쩐다 하면서 논에 물대는 법, 씨앗 고르는 법을 업그레이드 했죠. 상상해보세요. 농부 아저씨가 논에서 농사직설 따라 씨앗 심으면서 세종대왕 짱! 하며 엄지척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조선판 농사 유튜브 튜토리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농사꾼들의 삶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 서민들 세금 때문에 진짜 고생 많았어요. 나라에서 쌀로 세금 내라 하면 농민들은 수확한 쌀의 절반 이상을 내놔야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힘들게 키운 쌀을 자루에 담아서 관에 바치고 집에 돌아와선 이제 우리 먹을 쌀이 하며 한숨 쉬는 거예요. 게다가 양반들이나 관리들이 세금 더 내놔 하면서 쌀을 더 뺏어갈 때도 있었죠. 이거 완전 조선 세금의 늪 아니에요? 특히 흉년이 들면 더 힘들었어요. 비가 안 와서 논이 마르거나 홍수가 나서 밭이 쑥대밭이 되면 농민들은 이제 어쩌나 하며 머리 싸맸어요. 세금은 줄어들지 않는데 쌀은 없으니 정말 막막했죠. 그래도 서민들은 포기 안 했어요. 마을끼리 모여서 우리 쌀 나눠 먹자 하며 서로 도왔고 내년엔 풍년일 거야 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 끈질긴 낙천주에 조선 서민들의 진짜 슈퍼파워였어요. 그리고 이 농사꾼들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농사짓다 힘들 때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서
막걸리 한 사발 마시며 농담했어요. 이번 흉년만 지나면 내가 쌀로 궁궐 짓는다. 같은 드립 치면서 깔깔 웃은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논밭 옆에서 아저씨들이 세금 내라는 양반. 우리 쌀로 만든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지? 하며 키득거리는 장면. 이거 완전 조선 논밭의 스탠드업 코미디 아니에요? 이 유머가 서민들을 버티게 했어요. 또 조선 서민들 농사만 한 게 아니에요. 마을 아낙네들도 엄청 바빴어요. 아침부터 밥 짓고 옷감 짜고 아이들 키우면서 농사도 도왔죠. 예를 들어 농번기엔 아줌마들이 논으로 나가서 남편 김매기 느려? 하면서 웃으며 벼를 심었어요. 그리고 저녁엔 마을에서 모여 바느질하며 수다 떨었죠. 옆 마을 양반 세금 더 내라고 하던데 쌀 없으면 우리 웃음이라도 내놓으라고 할까? 같은 농담 던지면서요. 이거 완전 조선판 아줌마 토크쇼 아니에요? 이 아낙네들의 에너지가 마을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조선 서민들 문화도 만들었어요. 농사 짓다 힘들 때 마을 광장에서 농요라는 노동요를 불렀어요. 에헤 쌀 심자 풍년오게 하면서 리듬 맞춰 부르는 노래였죠. 이 노래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농사 효율도 올려줬어요. 상상해보세요. 논에서 아저씨 아줌마들이 에헤 풍년 하며 노래 부르면서 김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조선 논밭 콘서트 아니에요? 이 농요가 나중에 판소리 같은 멋진 문화로 발전한 뿌리예요. 그리고 서민들은 공동체로 똘똘 뭉쳤어요. 흉년이 들면 마을에서 우리 쌀 모아서 같이 먹자 하며 두레를 조직했어요. 두레는 농사꾼들이 힘을 합쳐 논밭을 일구고 서로 도우는 시스템이었죠. 예를 들어 한 집이 쌀이 떨어지면 이웃이 여기 쌀 좀 가져가 하며 나눠줬어요. 상상해보세요. 마을 광장에서 아저씨들이 둘에 힘내라 하며 쌀자루 나르는 장면. 이거 완전 조선 팀워크의 전설 아니에요? 이 단열력이 조선 서민들의 힘의 원천이었어요. 이 조선 서민들의 삶, 오늘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먹는 된장, 고추장, 이거 조선 서민들이 농사지은 콩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 아낙네들이 겨울에 뭐 먹지? 하면서 발효시킨 기술이 지금 전 세계 미슐랭 셰프들이 된장 최고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끈질긴 낙천주의, 세금과 흉년 속에서도 웃으며 버틴 그 DNA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그래 해보자 하며 일어서는 힘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완전 조선 서민의 레거시 아니에요? 자, 조선시대 서민들의 농사와 세금 이야기 어땠나요? 논밭에서 쌀 키우고 세금에 한숨 쉬면서도 웃음과 팀워크로 버틴 이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농사만 했던 서민들이 시장에선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장돌뱅이 아저씨들, 시장 아줌마들이 조선 경제를 어떻게 쌕쌕 돌렸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볼게요. 이거 완전 조선 시장의 히든 스타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시장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양의 종로거리에서 이리 오시오 하며 물건 파는 소리? 아니면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터 장면? 맞아요. 조선시대 1392년부터 5897년은 농사가 기본이었지만 시장도 엄청 활기찼어요. 서민들은 논에서 쌀을 키우고 그 쌀을 시장에 가져가 물건을 사고 팔며 경제를 돌렸죠. 그리고 이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장돌뱅이 아저씨들과 시장 아줌마들이에요. 조선시대 시장은 마을마다, 도시마다 있었어요. 한양의 종로, 동대문 같은 큰 시장부터 시골 마을의 작은 오일장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았죠. 상상해보세요. 아침 일찍 시장에 나온 아줌마가 이 채소 오늘 아침 밭에서 딴 거야 하면서 손님을 부르는 거예요. 옆에선 생선 파는 아저씨가 이 멸치 바다에서 방금 잡았다니까 하며 목소리 높이고요. 손님들은 너무 비싸요 하면서 흥정하고 아줌마는 뭐래 이게 조선 명품이야 하며 농담 던지면서 깔깔 웃는 거예요. 이거 완전 조선판 홈쇼핑 라이브 아니에요? 이 활기찬 분위기가 조선시장의 매력이었어요. 시장 아줌마들 진짜 대단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물건만 판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물물 교환도 하고 소문도 퍼뜨리고 심지어 드립도 날렸어요. 예를 들어 옆 마을 양반 쌀 세금 더 내라고 하던데 우리 멸치라도 내놓으라고 할까? 같은 농담으로 손님들 웃게 만들었죠. 상상해보세요. 아줌마가 채소 바구니 들고 지금 사시면 덤으로 농담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손님들한테 윙크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조선시장 드립의 여왕 아니에요? 이 유머가 시장을 더 북적북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장의 또 다른 스타,
장돌뱅이 아저씨들이에요. 장돌뱅이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한양에서 쌀 사고, 제주에서 말린 멸치를 사오고, 함경도에서 인삼을 가져오는 시기였죠. 이 사람들은 조선 경제의 연결고리였어요. 상상해보세요. 장돌뱅이 아저씨가 무거운 짐 보따리 메고 시장에 도착해서 이번에 함경도에서 가져온 인삼 진짜 명품이야 하며 자랑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얼마예요 하면 쌀 2말 주면 인삼 1뿌리 드릴게요 하면서 흥정 시작하는 거죠. 이거 완전 조선판 아마존 프라임 배송 아니에요? 장돌뱅이 아저씨들 물건만 나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소식과 문화를 퍼뜨리는 메신저였어요. 예를 들어 한양에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 소식을 듣고 시골 마을에 가서 이제 우리도 글 배울 수 있대? 하며 이야기 나눴어요. 또 시장에서 농담도 퍼뜨렸죠. 한양 양반들 한글 배우기 싫다고 투덜대던데 우리야말로 한글로 농담 적어야지. 같은 드립으로 마을 사람들 웃게 만들었어요. 이 장돌뱅이들 덕분에 조선 곳곳이 연결됐어요. 이거 완전 조선 장돌뱅이 뉴스 네트워크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장 아줌마들과 장돌뱅이들 힘들 때도 많았어요. 조선시대엔 시장에서도 세금을 내야 했어요. 시장에서 물건 팔면 장세라는 세금을 내야 했고 관리들이 더 내놔 하면서 괴롭힐 때도 있었죠. 상상해보세요. 아줌마가 하루 종일 채소 팔아서 쌀 1마를 벌었는데 관리가 와서 장세 내놔 하며 쌀 반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아줌마는 이제 우리 먹을 쌀이 하며 한숨 쉬었을 거예요. 장돌뱅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먼 길 돌아다니며 물건 나르다가 도둑 만나 물건 잃거나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을 때도 있었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포기 안 했어요. 다음 장날엔 더 잘 팔아보자 하며 다시 일어났어요. 이 끈질긴 생존력, 조선 서민들의 진짜 파워였어요. 시장 아줌마들과 장돌뱅이들, 문화도 만들었어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소식을 나누고 농담을 던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퍼졌어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아저씨들이 옛날에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왔는데 하면서 옛날 이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귀 기울였죠. 이 이야기들이 나중에 판소리나 민요의 뿌리가 됐어요. 또 장돌뱅이들이 전국을 돌며 퍼뜨린 농담과 유머가 조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어요. 이거 완전 조선시장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니에요? 조선시장,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서민들이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며 경제를 돌렸고 장돌뱅이들이 물자를 이동시키면서 지역 간 균형을 맞췄어요. 예를 들어 쌀이 많은 지역에서 쌀을 사서 쌀이 부족한 지역에 팔고 생선이 많은 해안 마을에서 생선을 사서 내륙에 공급했죠. 이게 조선 경제의 혈관 역할을 했어요. 시장 아줌마들과 장돌뱅이들이 없었다면 조선 경제는 멈췄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서민 경제의 MVP였어요. 이 조선 시장과 장돌뱅이의 활약, 오늘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K푸드, 김치나 멸치 같은 것들, 이거 조선 시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시장 아줌마들이 이 멸치 맛있어 하며 팔던 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멸치 짱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장돌뱅이들의 물류 시스템, 이게 지금 택배, 물류 시스템의 뿌리예요. 또 시장에서 날리던 그 드립력, 지금 유튜브나 틱톡에서 터지는 밈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거 완전 조선시장의 레거시 아니에요? 자, 조선시대 시장과 장돌뱅이 이야기 어땠나요? 논밭에서 키운 쌀을 시장에서 사고 팔며 세금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이 사람들이 진짜 경제의 MVP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이렇게 활약한 서민들이 문화와 풍속에선 어떤 재치를 발휘했을까요? 조선의 풍속, 놀이, 이야기 속에서 서민들이 어떻게 웃음과 눈물을 나눴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볼게요. 이거 완전 조선 서민의 재치 대폭발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문화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글, 유교, 아니면 궁궐의 화려한 행사? 맞아요. 조선 1392년부터 1897년은 유교가 중심이었지만 그 속에서 서민들이 만든 문화도 엄청나게 빛났어요. 특히 판소리와 탈춤, 이 멋진 공연들은 왕이나 양반이 만든 게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이 땀과 재치로 빚어낸 예술이었죠. 이 무대는 서민들의 웃음과 눈물을 담은 진짜 보물이에요. 먼저 판소리부터 이야기해볼게요.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북치며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공연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둘러앉아 한 소리꾼 아저씨가 북을 두드리며 옛날에 심청이가 하며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심청전, 춘향전, 허생전 같은 이야기들이 판소리의 주제였죠. 이 소리꾼들은 그냥 노래만 부른 게 아니에요. 웃기고 슬프고 화나게 하는 연기를 섞어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예를 들어 심청이가 바다에 빠질 때 나도 울 뻔했어? 하며 관객들 눈물 흘리게 만들고 다음엔 근데 아버지가 다시 보게 돼서 다행이지 하며 웃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완전 조선판 원맨쇼 아니에요? 판소리의 뿌리는 시장과 마을에서 시작됐어요. 시장에서 장돌뱅이 아저씨들이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아줌마들이 수다 떨며 이야기를 발전시킨 게 판소리로 꼽힌 거예요. 소리꾼들은 보통 서민 출신이었고 배운 게 없어도 재치와 감성으로 공연을 이끌었죠. 상상해보세요. 소리꾼 아저씨가 북치며 춘향이 이놈 벼낙도 치마자 하며 웃음을 터뜨리면 마을 사람들이 잘했어 하며 박수 치는 거예요. 이 공연은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서민들의 오락이었어요. 이거 완전 조선 무료 콘서트 아니에요?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세상으로 나간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탈춤. 탈춤은 가면을 쓰고 춤추며 농담하고 풍자하는 공연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탈을 쓴 아저씨들이 춤추며 양반이나 관리들을 비웃는 거예요. 이 양반, 쌀 세금 더 내라고 하면서 자기는 놀고만 있네 하며 관객들 웃게 만들고 이놈 관리 쌀 훔치다 걸렸다 하며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거죠. 탈춤은 조선의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서민들이 속마음을 풀어놓는 비밀 무기였어요. 이거 완전 조선 서민의 풍자쇼 아니에요? 탈춤은 주로 농항이나 마을 축제 때 펼쳐졌어요. 예를 들어 한 해 수확이 끝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놀자 하며 탈춤 공연을 했죠. 탈을 쓴 아저씨들이 춤추며 드립치면 마을 아줌마들이 그래 양반들 망신 줘 하며 박수치고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구경했어요. 탈에는 양반, 관리, 스님 같은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들이 우스꽝스럽게 엉키는 장면이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죠. 상상해보세요. 탈춤꾼이 양반 탈 쓰고 내 쌀 내놔 하다가 넘어지면 관객들이 그렇게 쌀 좋아하면 논에서 굴러 하며 웃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유머는 서민들이 힘든 삶 속에서도 기운을 내게 했어요. 근데 판소리와 탈춤 힘들 때도 많았어요. 조선은 유교가 강해서 양반들이 이건 너무 거칠다 하며 공연을 막으려 했어요. 소리꾼들은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공연해야 했고 탈춤꾼들은 가끔 관리들에게 혼난 적도 있었죠. 상상해보세요. 소리꾼 아저씨가 공연하다가 관리가 와서 이거 금지야 하면 아 죄송합니다. 다음엔 양반 노래로 바꿀게요 하며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포기 안 했어요. 우린 우리 방식으로 즐길 거야 하며 계속 무대를 지켰죠. 이 끈질긴 정신이 판소리와 탈춤을 지켜냈어요. 판소리와 탈춤은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심청전이나 춘향전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웃음을 담은 이야기들이었고 탈춤은 양반과 관리들의 허세를 풍자하며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냈죠. 예를 들어 판소리에서 춘향이 벼낙도를 혼내는 장면은 서민들이 양반의 횡포에 맞서는 상징이었어요. 탈춤에서 스님 탈이 술 먹고 춤추는 장면은 우린 너희처럼 딱딱하지 않아 하는 서민의 외침이었죠. 이 공연들은 조선 사회에 숨겨진 목소리를 세상에 알렸어요. 이거 완전 조선 서민의 방역 무대 아니에요? 이 판소리와 탈춤, 오늘 우리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어 판소리의 감성적인 노래와 이야기는 지금 K-드라마 OST의 뿌리예요. 춘향이의 사랑 같은 감동적인 가사가 드라마에서 너를 위해로 이어진 거죠. 탈춤의 유머와 풍자는 지금 유튜브 코미디나 예능에서 터지는 밈의 원조예요. 또 이 공연들의 자유로운 정신은 K-팝 공연의 에너지로 이어졌어요. 이거 완전 조선 문화의 대가 아니에요? 자, 조선시대 판소리와 탈춤 이야기 어땠나요? 서민들이 북치고 탈쓰고 웃음과 눈물로 무대를 만든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술가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선의 서민 문화가 이렇게 꽃피웠다면 그 다음 근대와 오늘날엔 어떤 유산으로 이어졌을까요? 서민들의 웃음과 끈기가 어떻게 현대에 살아 숨쉬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볼게요. 이거 완전 조선 유산의 마무리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일본 군인들이 거리를 다니고 서민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 맞아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일본은 우리 땅과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죠.
쌀, 금, 노동력까지 빼앗아갔고 심지어 우리 언어도 금지하려 했어요. 근데 이 힘든 시기에 나라를 지킨 건 누구였을까요? 역시나 평범한 서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조용히 때론 숨죽여 저항하며 희망을 키웠답니다. 일제강점기 서민들의 삶은 정말 팍팍했어요. 일본은 쌀을 빼앗아가서 서민들은 배고프기 일쑤였어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 쌀 키우는데 일본 관리가 와서 이 쌀 다 가져가! 하며 자루째 들고 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이제 우리 먹을 쌀이 하며 한숨 쉬는 아줌마들, 아이들은 엄마 배고파 하며 울고 아저씨들은 이럴 거면 내가 쌀밥 대신 돌밥 먹는다 하며 농담 던졌죠. 이 농담 속에서도 서민들은 기운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이거 완전 일제 서민의 생존 코미디 아니에요? 근데 서민들은 그냥 참고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저항의 씨앗을 뿌렸어요. 대표적인 게 3.1운동이에요. 1919년 전국에서 서민들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쳤죠. 상상해보세요. 마을 광장에 아저씨, 아줌마, 아이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 하며 행진하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막으려 해도 서민들은 우린 겁 안 먹어 하며 계속 외쳤어요. 이 운동은 도시뿐 아니라 시골까지 퍼졌고 수많은 서민들이 체포되거나 다쳤지만 그 의지는 꺾이지 않았죠. 이거 완전 서민 만세의 대합창 아니에요? 3.1운동은 서민들의 저항이 나라를 구한 첫걸음이었어요. 또 서민들은 조용히 저항하는 방법도 찾아냈어요. 일본이 우리 언어를 금지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요했지만 서민들은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쳤어요. 상상해보세요. 밤에 초가집에 모인 아줌마들이 촛불 켜고 아이들에게 이게 우리 글자야 하며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들킬까봐 숨죽이며 쉿! 조용히! 하며 웃음 섞인 긴장 속에서 배웠죠. 이 비밀 수업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 전했어요. 이거 완전 조선 한글 비밀 스쿨 아니에요? 서민들의 이 작은 저항이 큰 힘이 됐어요. 서민들은 문화로도 저항했어요. 일본이 우리 전통을 억압했지만 판소리나 민요를 비밀리에 부르며 정체성을 지켰죠. 예를 들어 마을에서 아저씨들이 모여 춘향이 변학도를 혼내는 장면을 노래로 부르면 이건 우리 이야기야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상상해보세요. 밤의 초가집 마당에서 소리꾼 아저씨가 북치며 노래 부르고 마을 사람들이 몰래 모여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들을까봐 숨죽이며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이거 완전 일제 문화 저항 콘서트 아니에요? 이 음악은 서민들의 저항 정신을 담은 소중한 유산이에요. 또 서민들은 노동 현장에서 저항했어요. 일본은 서민들을 공장에 데려가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탄광, 군수공장, 철도 건설 정말 힘든 일들이었죠. 상상해보세요. 아저씨들이 땀 흘리며 돌을 나르고 아줌마들이 공장에서 기계 돌리며 이게 우리 힘으로 만들어진 거야 하며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도 서민들은 틈틈이 일본 관리 몰래 소식을 나누고 저항 계획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만세 운동 하자 하며 몰래 계획 짜는 거예요. 이 저항은 큰 반란으로 이어졌고 나라를 되찾는 데 기여했어요. 이거 완전 서민 노동 속 저항의 불꽃 아니에요? 서민들의 저항은 희생도 따랐어요. 3.1운동이나 다른 저항 활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때로는 목숨을 잃었어요. 상상해보세요. 가족을 잃고 슬피 우는 아줌마 옆에서 아이들이 엄마, 나라 지키는 거야 하며 울며 웃는 장면. 이 눈물 속에서도 서민들은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게 해주자 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이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초였죠. 이거 완전 서민 눈물 속 희망 아니에요? 이 일제강점기의 서민 저항, 오늘 우리한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3.1운동의 만세 정신은 지금 3.1절에 이어지고 한글을 지킨 노력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글 쓰는 기반이 됐어요. 또 문화로 저항한 마음은 K-팝, K-드라마 같은 현대 문화로 꽃피었죠. 상상해보세요. 일제 때 비밀리에 부르던 민요가 지금 BTS 콘서트에서 팬들이 떼창하는 에너지로 이어진 거예요. 이거 완전 일제 저항의 유산 아니에요? 자, 일제강점기 서민들의 저항 이야기 어땠나요? 쌀 빼앗기고 강제 노동 당하면서도 만세 외치고 한글 가르치고 노래로 저항한 이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저항의 정신이 현대 한국에서 어떻게 문화혁신으로 이어졌을까요? 서민들의 저력이 오늘날 K컬처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볼게요. 이거 완전 근대 서민의 미래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K 콘텐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BTS의 무대? 오징어 게임의 반전?
아니면 윤식당의 따뜻한 이야기? 맞아요.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콘텐츠 강국이에요. 근데 이 K 콘텐츠의 뿌리를 파고들면 놀랍게도 평범한 서민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일제강점기 저항에서 시작된 서민들의 끈기와 창의성이 오늘날 K-드라마, K-팝, K-영화로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서민의 저력이에요. 먼저 K-드라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K-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거나 설레본 적 있죠? 이 드라마들은 서민들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요. 예를 들어 응답하라. 1988는 1980년대 동네 서민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았죠. 상상해보세요. 동네 골목에서 아줌마들이 수다 떨고 아저씨들이 탁구 치며 웃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 이게 바로 서민들의 일상인데 드라마로 만들면서 전 세계 팬들이 이게 우리 동네 같아? 하며 감동받은 거예요. 이거 완전 서민 드라마의 숨은 주인공 아니에요? K-드라마의 감성, 서민들의 땀과 눈물에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K-팝도 마찬가지예요. BTS, 블랙핑크, NCT 같은 아이돌들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근데 이 아이돌들 대부분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시골 마을에서 춤 연습하던 소년, 동네 학원에서 노래 부르던 소녀가 오디션에 도전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돌들은 서민들의 꿈을 현실로 만든 케이스예요. 또 K-팝 무대의 에너지, 일제강점기 비밀리에 부르던 민요의 저항 정신이 지금 BTS가 떼창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거 완전 서민팝의 대반전 아니에요? 서민들의 끈기가 K-팝의 글로벌 파워를 만든 거죠. K-영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는 서민의 삶을 날카롭게 그렸어요. 기생충은 가난한 가족이 부잣집에서 벌이는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게 전 세계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죠. 상상해보세요. 동네에서 김밥 싸는 아저씨가 영화 감독이 되어 내 이야기가 세계로 하며 상 받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빚에 쪼들리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풀어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건 우리 현실이야 하며 열광했죠. 이거 완전 서민 영화계의 MVP 아니에요? 서민의 고난과 재치가 K-영화의 힘이에요. 근데 이 K 콘텐츠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서민 출신 크리에이터들은 힘든 환경을 뚫고 왔어요. 예를 들어 드라마 작가들은 동네 찜질방에서 대본 쓰고 영화 감독들은 낮엔 아르바이트하며 밤에 촬영했죠. 상상해보세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하던 청년이 손님 없을 때 노트북 열고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야기가 넷플릭스에 하며 꿈을 키운 거죠. 이 끈질긴 노력 덕분에 K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이거 완전 서민 콘텐츠의 땀과 꿈 아니에요? K 콘텐츠는 서민들의 유머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유튜버나 방송인들은 동네에서 자란 경험을 재치 있게 풀어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쌀 한 톨까지 세던 집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광고료로 쌀자루 산다. 같은 드립으로 시청자들 웃게 만들죠. 상상해보세요. 동네 슈퍼에서 장난치던 꼬마가 지금 유튜브에서 100만 뷰 쌓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유머는 일제강점기 서민들이 농담으로 버텼던 정신을 계승한 거예요. 이거 완전 서민 웃음의 유산 아니에요? 이 K 콘텐츠 덕분에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 K-드라마로 한국 음식 김치, 불고기 유명해지고 K-팝으로 한류 상품이 팔려나가고 K-영화로 관광객이 몰려오죠. 상상해보세요. 서민 아줌마가 동네에서 김치 담가 팔던 기술이 지금 파리 미슐랭 레스토랑에 김치 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서민들의 저력이 세계로 뻗은 결과예요. 이거 완전 서민 글로벌 경제의 숨은 힘 아니에요? 자, 현대 K 콘텐츠 이야기 어땠나요? 동네에서 시작된 서민들의 땀과 꿈, 유머와 저항 정신이 K-드라마, K-팝, K-영화로 터져나와 세계를 사로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서민의 저력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여행 어땠나요? 조선시대 1392년부터 1897년 서민들이 농사지으며 두레로 똘똘 뭉쳤던 이야기, 시장에서 장돌뱅이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경제를 쌕쌕 돌렸던 활약, 판소리와 탈춤으로 웃음과 눈물을 무대에 올렸던 재치, 그리고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에는 쌀 빼앗기고 강제 노동 속에서도 3.1 운동으로 만세를 외치고 한글을 지키며 저항했던 용기, 현대에 와서는 그 저력이 K-드라마, K-팝,
K영화로 터져나와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미래엔 기술, 문화, 환경까지 서민의 손으로 이끌어갈 모습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서민들의 땀과 웃음, 눈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긴 여정을 돌아보면 서민들이야말로 진짜 한국사의 주인공이에요. 조선시대엔 논밭에서 쌀 키우며 우리 가족 먹여야지 하던 아저씨들이 시장에서 지금 사시면 농담 하나 덤이에요 하며 드립치던 아줌마들이 판소리와 탈춤으로 우린 이렇게 살아 하며 외쳤던 소리꾼과 탈춤꾼들이 있었죠. 상상해보세요. 그때의 그 농부 아저씨가 오늘 현대 한국에서 K드라마 속 아빠로 나오고 시장 아줌마가 K-팝 콘서트에서 떼창 부르는 벤이 됐어요. 이거 완전 서민 시간 여행의 MVP 아니에요? 서민들은 언제나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엔 더 큰 시련이 있었죠. 쌀 빼앗기고 강제 노동 당하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서민들. 비밀 한글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밤마다 몰래 민요를 부르며 문화를 지켰어요. 상상해보세요. 그때 초가집에서 촛불 켜고 한글 가르치던 아줌마의 손이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한글로 글쓰게 해준 거예요. 그때 비밀 콘서트로 민요 부르던 아저씨의 목소리가 지금 BTS 무대에서 터지는 에너지로 이어진 거예요. 이거 완전 서민 자유의 씨앗 아니에요? 서민들의 저항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현대에 와서는 서민의 저력이 K 콘텐츠로 폭발했죠. 동네 골목에서 시작된 K드라마, 시골 마을에서 춤 연습하던 K-팝 아이돌,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며 시나리오 쓰던 영화감독,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받고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들이 바로 서민 출신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동네 김밥집 아저씨의 이야기가 세계 영화제에서 울려 퍼지고 동네 꼬마의 춤이 우주 무대에서 빛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서민 글로벌 드림팀 아니에요? 서민의 땀과 꿈이 K 콘텐츠로 세계를 움직였어요. 미래를 상상해보면 더 감동적이에요. 조선시대 두레의 협력 정신이 스마트 농업으로, 판소리와 탈춤의 창의성이 우주 콘서트로, 한글 수업의 열정이 VR 교육으로, 서민 아줌마의 김치가 친환경 기술로 세계를 누비고, 김밥집 아줌마가 블록체인으로 우주 주문까지 받는 미래 상상해보세요. 2100년 서민 아저씨가 로봇과 함께 일하다 이거 못하면 돌밥 먹는다 하며 웃는 장면. 이 유머와 끈기가 미래 한국을 이끌 거예요. 이거 완전 서민 미래의 빛 아니에요? 서민의 역사가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를 돌아보면 서민의 역사는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양반이나 왕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이웃,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님들이 이 나라를 만들어 왔어요. 상상해보세요. 조선시대 농부 아저씨가 오늘 우리 어깨 두드리며 잘했어, 우리 후손! 하며 웃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만세 외치던 아줌마가 너희 자유롭게 사는 모습 보니 눈물 나! 하며 박수치는 거예요. 현대 K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우리 동네 이야기 세계로 간다! 하며 엄지척하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이 서민의 역사로 이어진 거예요. 이거 완전 서민 역사 속 히어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해요.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웃고 K 콘텐츠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건 서민들의 땀과 웃음, 눈물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해요. 동네에서 시작된 작은 꿈을 키우고 서로 돕고 유머로 버티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만든 작은 이야기가 2100년 후손들에게 이게 우리 조상님 이야기야 하며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 서민 영원한 유산 아니에요? 자, 긴 시간 여행의 마지막 어땠나요? 조선, 근대, 현대, 미래까지 서민의 역사는 우리의 자부심이자 희망이에요. 이 이야기들을 잊지 말고 우리도 서민의 정신을 이어가요. 여러분 앞으로도 모래와 함께 더 많은 시간 여행 가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나요. 이거 완전 서민 히스토리 파이널 스테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